1598년 중대한 전투를 앞두고 한 현명한 스승이 그의 가장 뛰어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렌지로, 너의 기술은 완벽하다. 말해보거라. 너는 전력을 다해 얼마나 오래 싸울 수 있느냐? 젊은 사무라이는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언제까지나요, 스승님. 저의 완벽한 기술이 저를 지켜줄 것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틀렸다. 너는 정확히 내 악력이 풀릴 때까지만 버틸 것이다. 내 팔이 멈추고 내 몸이 내 정신을 배신할 때 그때 너는 쓰러질 것이다. 11시간 후 스승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렌지로는 자신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검사와 맞붙어 패배했습니다. 그의 기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여전히 결점이 없었지만 전투가 시작된 지 4시간째 접어들자 그의 두 손은 더 이상 검을 캘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단련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도장에서 배우는 완벽한 기술이란 그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우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사무라이들은 가장 기술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에 걸맞게 육체를 벼려낸 자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무쇠처럼 단단해질 때까지 악력을 기르고 어깨가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 무거운 봉을 휘두른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당신만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일, 목표, 규율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보다 몸이 먼저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자세만 갖춘 전사들과 끝내 살아남은 전사들을 갈라놓은 그 차이를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완벽한 기술 히다지방 1598년 봄 렌지로는 그달 들어 1000번째 내려치기 동작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각도, 완벽한 체중 이동,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야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보았습니다. 훌륭하다. 너의 기술은 네 나이를 훌쩍 뛰어넘었구나. 렌지로. 23살의 나이, 7년의 수련. 렌지로는 오륜서를 달달 외우고 하가쿠레의 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일반적인 전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도달할 수 있는 전쟁의 섭리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30분의 수련 후 렌지로의 손은 쑤셔왔고 1시간 후에는 어깨가 타는 듯이 아팠으며 2시간 후에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완벽한 기술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부드럽고 단련되지 않았으며 전쟁이 아닌 시연을 위해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도장에서는 형, 품새, 철학만을 강조했습니다. 악력, 근력, 골밀도를 기르는 잔혹한 육체 단련은 사무라이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하찮은 일로 여겨졌습니다. 육체적인 힘은 농부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야마다 스승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라이는 무식한 힘이 아니라 기술로 적을 물리친다. 하지만 렌지로가 보지 못했던 것은 2명의 숙련된 전사가 5분 이상 싸울 때 일어나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피로가 누가 살고 죽을지를 결정할 때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와 상관없이 육체가 먼저 포기한 전사가 죽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이시다, 영주가 군대를 소집하고 있다. 전투 가능한 나이에 모든 사무라이는 집결하라.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야마다 스승은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렌지로, 너의 기술은 결점이 없다. 실전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거라. 네가 수련한 대로 정확하게 형을 실행해라. 너의 수련을 믿어라. 네, 스승님.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고 강도로 10분 이상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순수한 육체의 체력만이 자신을 살려두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주 후 렌지로는 그의 첫 전투를 향해 행군했습니다. 그의 검은 날카로웠고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2장 원칙 호조운도 전투 전날 밤 렌지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진영을 서성였습니다. 공터에서 그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수련하는 5명의 사무라이를 보았습니다. 한 전사는 거대한 철퇴인 테츠보를 통제된 궤적으로 휘두르고 있었고 다른 전사는 기이하게 생긴 무거운 돌인 치이시를 비틀며 팔뚝에 핏줄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사는 통나무 기둥에 주먹을 내지르고 있었는데
매 타격이 마치 북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주먹 관절은 거대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품새가 아니었습니다. 고문처럼 보이는 잔혹한 육체 단련이었습니다. 20년을 참전한 베테랑이자 나이가 많은 사무라이 다케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첫 출전인가 그의 목소리는 자갈처럼 거칠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수련들은 저희 도장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케다가 거칠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도장은 진짜 전투를 본 적이 없는 개로구나. 말해보라. 너는 전력을 다해 검을 얼마나 오래 휘두를 수 있느냐. 렌지로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수련은 보통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전투는 얼마나 지속될 것 같으냐? 그 질문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어쩌면 반나절, 혹은 그 이상일지도요. 첫 1시간 동안은 모두의 기술이 훌륭하다. 두 번째 시간부터는 기술이 무너지기 시작하지. 세 번째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다.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이 포기하고 악력이 풀리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이야. 그는 전사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호조운도, 즉 보조 단련이다. 치이시는 악력을 길러주어 내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검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지. 마키와라는 뼈를 단련시켜 부러지지 않게 만들고 테츠보는 모두의 팔이 지쳐 떨어질 때 네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지구력을 길러준다. 렌지로는 지켜보았습니다. 우아함도 철학도 없는 그저 잔혹하고 반복적인 노동이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이 그것을 보완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케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도장에서는 그렇겠지. 대결이 5분 안에 끝날 때는 기술이 이긴다. 하지만 진짜 전투에서는 누구의 자세가 더 완벽한지와 상관없이 4시간째의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진 사무라이를 여전히 두 발로 서 있는 사무라이가 베어버리는 법이다. 그는 렌지로에게 치이시를 건넸습니다. 한번 해보아라. 30번을 비틀어라. 렌지로는 그것을 쥐고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10번 만에 팔뚝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20번이 되자 비명이 절로 나왔고 27번에 이르러 그의 악력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진 채 자신의 손을 응시했습니다. 30초 동안 무거운 돌 하나 버티지 못하면서 몇 시간 동안 검을 쥐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알겠느냐? 다케다가 말했습니다. 나약한 육체가 펼치는 완벽한 기술은 곧 죽은 전사를 의미한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너는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 정도의 단련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몇 달, 아니면 진정한 경지에 오르기까지 몇 년. 하지만 너에게는 몇 달의 시간이 없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밤뿐이다. 다케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 너의 기술은 첫 1시간 동안 내가 살아남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후에는 이것을 기억해라. 싸움은 네가 육체적으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가 피곤할 때가 아니라, 아플 때가 아니라 내 몸이 글자 그대로 기능할 수 없을 때까지 말이다. 늙은 전사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원한다면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훈련해라. 널 강하게 만들어주진 못하겠지만 진짜 단련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목숨을 살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렌지로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련 중인 전사들을, 이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7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완전히 잘못된 종류의 전투를 준비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는 치이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제3장, 시험, 무의미한 완벽함의 전투, 계곡 위로 동이 믿습니다. 렌지로는 진형을 갖추고 서서 호흡을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지난밤의 짧은 수련으로 인해 그의 팔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단 2시간의 호조 운도가 7년간의 형수련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근육의 고통을 남겼습니다. 뿔피리가 울렸습니다. 군대들이 격돌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첫 교전은 잔혹했지만 짧았습니다. 렌지로의 훈련은 제 몫을 다했습니다. 그의 배기는 정확했고 방어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는 적과 맞붙었습니다. 싸움은 3분간 이어졌고 그의 뛰어난 기술이 승리했습니다. 또 다른 교전, 또 한 번의 깔끔한 승리.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습니다. 기술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1시간이 넘는 끊임없는 전투와 수차례의 교전. 그의 기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손이 아파왔습니다. 상처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너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팔뚝은 깊은 통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적이 돌진해왔습니다. 렌지로는 완벽한 반격을 가했지만 충돌 순간 그의 팔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이겼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전사들이 죽어 있었지만 다케다 같은 몇몇 전사들은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강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들 역시 나와 똑같이 오래 싸웠는데. 세 번째 시간,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렌지로의 어깨는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검을 들어 올릴 때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악력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적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기술은 형편없었지만 렌지로의 몸은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방어는 늦었고 반격은 약했습니다. 싸움은 길어졌습니다. 7분, 둘 다 지쳐 있었지만 렌지로의 체력이 훨씬 더 빨리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이겼습니다. 적이 쓰러졌을 때 렌지로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 검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렌지로의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다리는 남의 것 같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사무라이 계급조차 아닌 보병, 아시가루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기술은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장에서라면 렌지로가 단 몇 초 만에 제압했을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렌지로는 방어하려 했으나 그의 팔은 너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적의 공격이 파고들어 그의 어깨를 베었습니다. 반격하려 했지만 검은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아시가루는 쉽게 막아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주위를 돌았습니다. 아시가루 역시 지쳐 있었지만 렌지로보다는 덜했습니다. 수년간의 농사일이 렌지로의 품새 수련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지구력을 만들어주었던 것입니다. 렌지로는 수천 번이나 완벽하게 해냈던 내리치기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명을 지르는 어깨와 풀려버린 악력 앞에서 그 완벽한 자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느리고 나약하며 속이 뻔히 보이는 공격. 아시가루는 옆으로 비켜서며 반격했습니다. 렌지로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팔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훈련된 그의 정신은 끊임없이 명령을 내렸지만 기진맥진한 그의 몸은 그것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칼날이 그의 갈비뼈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렌지로는 쓰러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거친 농부 출신의 병사가 자신의 위를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가루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수년간의 육체 노동으로 단련된 그의 몸이 렌지로의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나약한 몸을 결국 이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이 덮쳐오는 순간 마지막 생각이 스쳤습니다. 힘이 없는 기술은 적용할 수 없는 이론에 불과하다. 두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재능 있던 제자, 전사의 몸은 정신만큼이나 훌륭한 무기라는 사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에 그는 23살의 나이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제4장, 전사의 심리학, 육체 단련의 과학. 3일 뒤, 도장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마다 스승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렌지로가 죽었다. 수많은 적을 베어 넘기는 영광스러운 최후가 아니라 네 번째 시간에 자신보다 못한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의 정신이 무너지기 전에 육체가 먼저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늙은 스승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현대의 스포츠 과학이 증명하는 것을 다케다 같은 전사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단련은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입니다. 피로의 신경과학. 렌지로가 전투를 시작했을 때 그의 근육에는 세포 에너지가 충분했습니다. 그의 신경계는 근섬유를 효율적으로 동원했습니다. 그의 몸이 제대로 기능했기에 그의 기술도 통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의 육체적 과부하는 이러한 자원들을 고갈시킵니다. 에너지가 바닥나면서 근육은 같은 힘으로 수축할 수 없게 됩니다. 대사 부산물이 쌓이면서 신경 활성화가 감소합니다. 이것이 신경근 피로입니다. 단련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피로를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힘을 유지합니다. 근육이 커서가 아니라 신경 경로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렌지로의 완벽한 움직임에는 정밀한 협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응력은 극도의 피로 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매일 호조 운도를 수련한 전사들은 피로에 저항하는 패턴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능했기 때문에 기술의 저하가 훨씬 느리게 일어났습니다. 악력의 요소, 격투 스포츠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전투 지구력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악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전신 피로에 가까워집니다. 무기를 꽉 쥘 수 없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치이시 수련은 악력 지구력을 목표로 합니다. 무거운 돌을 쥐고 비틀면 팔뚝의 근력뿐만 아니라 극심한 피로 속에서도 악력을 유지하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킵니다. 골밀도와 충격, 나무 기둥을 치는 마키와라 수련은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생체역학적으로 매우 정교합니다. 각 타격은 미세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신체는 더 단단한 뼈를 형성하여 반응합니다. 이것이 울프의 법칙입니다. 뼈는 가해지는 하중에 적응합니다. 매일 마키와라를 친 사무라이들은 일반인보다 골밀도가 최대 20% 더 높았습니다. 이는 골절 위험이 낮고 충격으로 인한 통증이 적으며 힘을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역사적 지혜, 미야모토 무사시는 무기를 갈고 닦으며 몸을 끊임없이 단련하라, 이 두 가지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야규 무네노리는 구체적인 호조 운도를 처방했습니다. 매일 1000번의 검술, 아침 저녁으로 치이시, 돌 나르기, 손이 주먹을 잴 수 없을 때까지 마키와라 치기. 이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규율이었습니다. 하가쿠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완벽한 기술과 나약한 육체를 가진 사무라이는 아름다운 손잡이를 가졌으나 날이 무딘 검과 같다. 보기에만 인상적일 뿐 실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실질적 적용, 기술은 중요합니다. 전략도 중요하고 정신수련도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간만큼 당신의 몸이 그것을 실행해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기술만 수련한 전사는 첫 시간의 전문가일 뿐입니다. 몸을 단련한 전사는 매 시간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렌지로는 전자였기에 죽었고 다케다는 후자였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제5장, 첫 번째 변화, 도장이 바뀌다. 렌지로가 죽은 지 한 달 후 야마다 스승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늙은 스승은 어딘가 작아 보였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제자의 죽음이 남긴 무게가 그의 어깨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다. 스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스승은 단 한 번도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그 무엇보다 기술을 강조했다. 정신적 규율, 전략, 그리고 육체 단련은 부차적이고 선택적인 것이며 사무라이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가르쳤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들을 한 명씩 쳐다보았습니다. 렌지로는 내가 가르친 이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 그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신은 여전히 싸우고 있음에도 몸이 먼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나는 그에게 완벽하게 벼려진 정신을 주었지만 진흙으로 만든 칼날을 들려 전쟁터로 보낸 것이다. 도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 너희는 호조 운도를 배울 것이다. 보조 훈련이 아니라 근본으로서 말이다. 너희의 기술이 완벽해지기 전에 먼저 너희의 육체가 단련될 것이다. 그날 오후 마당은 각종 도구들로 채워졌습니다. 치이시 돌, 테츠보봉, 마키와라 기둥, 무거운 바위, 굵은 밧줄. 야마다 스승은 다케다를 초빙해 가르침을 맡겼습니다. 진짜 단련이 어떤 것인지 이들에게 보여주게. 다케다는 악력을 위한 치이시 수련, 골밀도를 위한 마키와라 단련, 근지구력을 위한 테츠보 휘두르기, 전신 근력을 위한 돌 나르기를 시연했습니다. 너희의 기술보다 악력이 먼저 무너질 것이다. 다케다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력을 가장 먼저 단련한다. 제자들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전 수련이 왜 그토록 불충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0분의 치이시 훈련으로 팔뚝은 비명을 질렀고 20분의 마키와라 타격은 손을 퉁퉁 붓게 만들었으며 30분의 테츠보 훈련은
건장한 사내들을 덜덜 떨며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육체적 현실이었습니다. 한 제자인 켄지가 첫 주가 끝난 후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제 기술이 더 나빠졌습니다. 너무 지쳐서 기술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습니다. 야마다 스승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내 기술이 나빠진 것이 아니다. 내 몸은 원래부터 그렇게 나약했다. 이제야 그걸 느끼고 있을 뿐이지. 내 육체의 단련이 내 기술과 일치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는 무서운 전사가 될 것이다. 3개월의 변화. 첫째 달이 지나자 악력이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검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달이 되자 지구력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련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셋째 달, 그들의 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군살이 없었으며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강인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술이 진정으로 위협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폼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몸이 그 기술들을 온전한 힘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실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켄지는 시연회에서 방문한 사무라이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 방문객은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풍부하며 기술적으로도 우월했습니다. 대결은 23분간 이어졌습니다. 15분이 지날 무렵 방문객의 기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은 무거워지고 방어는 느려졌습니다. 20분이 되자 그는 검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켄지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체 단련은 그가 여전히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상대만큼 정교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대의 몸은 이미 포기했고 켄지의 몸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켄지는 압도적인 기술이 아니라 압도적인 체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방문한 사무라이가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바뀐 것이오? 야마다 스승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술과 나약한 육체를 가진 제자를 땅에 묻었소. 이제 우리는 불완전한 기술이라도 몇 시간이고 실행할 수 있는 강인한 육체를 만듭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후자니까요. 제6장, 깊은 훈련, 진정한 대장간. 새로운 체제가 도입된 지 6개월, 심화된 호조 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단련이 뼈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전문화의 단계였습니다. 4가지 원칙, 1. 악력, 지구력, 치이시를 각 방향으로 50번씩 비틀기, 굵은 밧줄에 매달려 한계까지 버티기, 매일 10분씩 쌀통에 손을 넣고 단련하기, 점차 시간을 늘리며 나뭇가지에 매달리기. 켄지의 손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악력은 너무나 강력해져서 검이 부딪히는 순간 상대의 약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타격력, 마키와라의 진화,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매일 가벼운 타격 200번, 3에서 4개월까지는 중간 강도로 500번, 5에서 6개월까지는 전력으로 1000번, 손이 주먹을 줌 수 없을 때까지 치고 쉬고 반복하기. 주먹 관절은 눈에 띄게 커졌고 골밀도도 증가했습니다. 타격력이 강해질수록 고통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3. 근지구력, 테츠보 훈련. 매일 기본 휘두르기 100번, 복잡한 패턴, 매일 300번, 40파운드짜리 테츠보를 들고 형을 500번 휘두르기. 이것은 전투가 5시간째로 접어들 때 필요한 어깨의 지구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4. 전신 파워, 돌수련. 매주 무게를 늘리며 들어 올리고 나르기, 멀리 던지기, 머리 위로 든 채 버티기, 무거운 것을 들고 걷기. 이것은 갑옷을 입고 싸우고 부상자를 옮기며 엄청난 하중 속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통합된 1일 훈련 일정, 주 4에서 5일, 오전 5시 치이시 30분, 오전 6시 마키와라 30분, 오전 7시 검술형과 목검 수련, 오전 9시 테츠보 45분, 오전 11시 돌 나르기 30분, 오후 2시 전력 대련 2시간. 제자들은 이제 4시간, 5시간, 6시간 동안 전투력을 유지했습니다. 피로 속에서도 기술이 무너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제자인 다이가 자신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첫째 달, 온몸이 아프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 일인지 의심스럽다. 셋째 달, 굳은 살이 생겼고 힘이 강해졌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알 것 같다. 여섯째 달,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 몸은 무기처럼 느껴진다. 대련을 할 때 내 몸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내 기술이 통할 것임을 안다.
9째 달, 4시간을 쉬지 않고 싸웠다. 끝날 때까지 여전히 힘이 넘쳤다. 이것이 렌지로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다케다가 상급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호조 운도는 육체를 벼려내는 대장간이다. 너희는 검이고 치이시는 망치, 마키와라는 모루, 테츠보는 불, 돌은 시험이다. 대장장이가 검을 벼릴 때 강철을 접고 망치질로 불순물을 빼내며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검을 만드는 여러 겹의 층을 형성한다. 이 훈련은 너희의 몸에 똑같은 작용을 한다. 약한 부분은 압력을 받으면 무너진다. 강하기만 한 부분은 부러진다. 하지만 단련된 부분, 시험받고 부서지고 수리되고 다시 시험받은 부분, 이런 것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적응하고 견디며 끝까지 살아남는다. 제자들은 렌지로가 깨닫지 못하고 죽었던 그 진리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전사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똑같이 발달한 완벽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어느 한 곳이라도 한계를 넘어서는 압력을 받을 때 나약함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7장 마지막 시험. 다시 전장으로. 렌지로가 죽은 지 1년 후 다시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켄지는 진형을 갖추고 섰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렌지로와 달리 그의 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검을 쥐었고 어깨는 가벼우면서도 위력적이었으며 코어는 단단하고 다리는 굳건했습니다. 그는 1년 내내 단련의 담금질을 견뎠습니다. 이제 그 시험의 순간이 왔습니다. 뿔피리가 울렸고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켄지의 단련된 몸은 즉시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다른 전사들이 필사적으로 힘을 쥐어짜며 싸울 때 켄지는 통제된 효율성으로 싸웠습니다. 첫 교전은 2분 만에 깔끔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싸움 후에도 그는 여전히 강인했고 다음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단련되지 않은 전사들의 한계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술은 거칠어지고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켄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직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치이시 수련 덕분에 악력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마키와라 단련 덕분에 충격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으며 테츠보 훈련 덕분에 어깨는 여전히 완벽하게 기능했습니다. 그는 분명 기술이 뛰어난 적과 맞붙었지만 상대의 몸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켄지는 그저 적의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3분 후 승리. 세 번째 시간, 렌지로가 숨을 거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포기하는 세 번째 시간, 켄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도처에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뛰어난 적에게 베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에 굴복하여 죽어갔습니다. 악력이 풀려버린 전사들, 완벽했던 도장에서의 기술이 단련되지 않은 몸이 무너지면서 산산조각 난 전사들. 켄지는 쉴 새 없이 적과 맞붙었습니다. 그의 기술도 더 이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피로는 모두에게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기능했고 타격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적, 사무라이가 그를 상대했습니다. 노련한 전사의 기술은 매우 정교했고 수십 년간 가까운 세월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늙고 지쳤으며 단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7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베테랑의 기술이 그를 겨우 살려두었지만 켄지의 단련된 체력은 휴식 없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침내 베테랑의 악력이 풀렸고 검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켄지는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늙은 전사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체력의 열세로 패배한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 대부분의 전사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극도로 지쳐 쓰러졌습니다. 켄지도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1년간의 호조운도 수련 덕분에 그는 남들이 포기할 때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장 건너편에서 다케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늙은 베테랑은 여전히 힘차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짧게 교차했습니다. 다케다는 진정한 전사를 알아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켄지는 살아남았습니다. 베인 상처와 멍, 전투의 흔적들로 온몸이 만신창이었지만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강인한 육체 덕분에 전투 내내 그의 기술은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피곤하지만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켄지는 깨달았습니다. 렌지로는 완벽한 기술을 품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켄지는 부서지지 않는 단련을 바탕으로 한 불완전한 기술로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진짜 전투에서는 두 번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입니다. 전사의 진리. 그날 저녁 야마다 스승이 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생존자들 사이에서 부상자들을 돌보고 있는 켄지를 발견했습니다. 늙은 스승은 지쳤지만 강인하고 상처 입었지만 부서지지 않은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보거라. 켄지가 생각에 잠겨 입을 열었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은 그저 아름다운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체력은 위험한 현실이며 체력과 기술이 결합되어야만 전사가 지혜로워질 때까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야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렌지로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고 너는 너의 생존으로 그것을 증명했구나. 그는 전장을 길게 쓸어보았습니다. 알아챘느냐? 살아남은 자들은 가장 기술이 뛰어난 자들이 아니다. 가장 혹독하게 육체를 단련한 자들이다. 기술은 첫 시간을 버티게 해주지만 단련은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을 살아남게 해준다. 켄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호조 운동은 보조 훈련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것은 기초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 그 이름부터가 틀렸지. 그것은 기본 훈련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지. 중요한 것은 결과다. 네가 살아남은 것은 내 정신이 요구하는 바를 내 몸이 끝내 실행해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야영지를 걸었습니다. 켄지는 다른 생존자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잔혹 단련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손, 단단한 뼈,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깊은 지구력이 배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도장에서는 이것을 농부들의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라이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었지. 농부와 사무라이의 차이점. 농부는 매일 고된 육체 노동을 하며 자연스레 몸을 단련한다. 사무라이는 그저 우아한 형을 연습할 뿐이지. 그러고는 왜 창을 든 농부가 검을 든 사무라이보다 더 오래 버티는지 의아해한다. 체력 단련은 전장을 평등하게 만든다. 기술은 날카로운 무기를 제공하지만 단련은 그 기술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기반이다. 야마다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깊은 진리가 있다. 호조 운동은 단지 전투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삶에 관한 것이다. 피곤할 때에도 몸을 훈련하는 규율, 편안함을 넘어 스스로를 한계로 밀어붙이는 의지, 이것이 바로 전사의 마음가짐이다. 팔이 끊어질 듯 아파도 네가 선택해서 비틀었던 모든 치이시, 손이 찢어질 듯 아파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쳤던 모든 마키와라. 이 모든 선택들이 단순히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투사와 전사를 구별짓는 위대한 영혼을 만들어낸 것이다. 투사는 동기가 부여될 때 훈련하지만 전사는 동기가 없을 때조차 훈련한다. 이 규율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 켄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훈은 단지 몸을 단련하라는 것이 아니군요. 현재의 한계를 넘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벼려내라는 것이군요. 그렇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단련은 그 도구를 쥐는 손이며 정신은 그 손에 명령을 내리는 의지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단련되어야 한다.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개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늙은 스승은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오늘 살아남았다. 우리가 깨달았기에 더 많은 제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렌지로의 죽음은 너무나 끔찍한 대가였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음으로써 그를 기린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일찍 포기해버리는 몸을 대신할 수는 없다. 먼저 그릇을 벼려내라. 그리고 그 안에 기술을 채워라. 이것이 길이다. 사무라이의 길이다. 5년 후, 이제 켄지가 도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야마다 스승은 도장이 더 이상 편안한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은퇴했습니다. 16살의 어리고 재능 넘치는 마치 렌지로를 떠올리게 하는 한 소년이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켄지 스승님, 저는 일본 최고의 검객이 되고 싶습니다. 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도 수없이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첫 번째 수업이다. 그는 소년을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치이시 돌, 마키와라 기둥, 테츠보봉, 무거운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검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무거운 돌덩이들 아닙니까? 그렇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네가 시작할 곳이다. 저 치이시를 들어라. 30번을 비틀어 보거라. 소녀는 시도했지만 23번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왜 실패했는지 아느냐? 제가 약해서입니까? 아니, 내 몸이 아직 벼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약함은 일시적인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착각하는 훈련되지 않은 나약함, 그것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 켄지는 자리에 앉으며 소년에게 옆에 앉으라 손짓했습니다. 내가 렌지로라는 사무라이에 대해 이야기해주마. 이 도장 역사상 가장 재능 있던 제자, 완벽한 기술과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23살에 죽은 청년의 이야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치려는 것을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지.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모든 전사들은 비밀스러운 기술이나 감춰진 비급을 원한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주지 비법 따위는 없다는 것이 유일한 비법이다. 그저 수년 동안 지속되는 잔혹하고 전혀 화려하지 않은 육체 단련. 그것이 살아남은 자와 시체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점이다. 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치이시를 집어들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시작할 것이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최소 6개월 동안 내 손에서는 피가 날 것이고 내 근육은 비명을 지를 것이다. 넌 도망치고 싶겠지.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은 이것이다. 이것이 내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이것이 없었기에 렌지로는 죽었다. 어떤 이야기를 살고 싶은지는 네가 선택해라. 그는 소년에게 무거운 돌을 건넸습니다. 도장에 온 것을 환영한다. 진정한 전사의 길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우아한 길이 아니다. 훨씬 더 힘들고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며 뼛속까지 고통스러운 길이다. 하지만 이 길을 걷는 전사들은 끝내 살아남는다. 이 길을 건너뛰는 전사들은 완벽한 자세를 취한 채 죽어갈 뿐이지. 소년은 치이시를 꽉 쥐었습니다. 켄지는 소년의 눈빛에서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가 이곳에 남는다면 너는 무서운 전사가 될 것이다. 내 기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기술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을 때 내 몸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본의 그 어떤 비밀스러운 비극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소년은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이미 시작했다. 자, 30번 치이시를 비틀어라. 실패하면 1분 동안 쉬어라. 그리고 다시 시도해라. 성공할 때까지 반복해라. 소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켄지는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 렌지로가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을 가르칠 또 한 번의 기회. 너의 몸을 먼저 벼려내라. 기술이 빛을 발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진짜 전투에서는 완벽한 자세로 차갑게 식어가는 전사를 여전히 두 발로 굳건히 서 있는 전사가 이기는 법이다. 대장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자, 함께 수련하자.